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간의 격화되는 논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번 논쟁의 발단은요. 이준석 대표 SNS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나흘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서 장애인이 이동권의 약속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절에는 별로 안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8일에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정치권을 대신해 사과한다. 이 부분은 이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권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전장현이라고 합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측을 더 자극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오늘 출근길 지하철 시위하는 곳에 좀 찾아갔다고 합니다.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메모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청하는 자세 그대로 보여줬는데 일단 방금 한 1시간 전에 들어온 얘기 30분 전인데요. 전장현 측에서 시위 중단을 선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할 얘기를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들어줬다 이런 측면을 높이 산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여론의 악화나 이런 것들이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난 자리에서는 사실 인수위 쪽에서 지금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전장현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용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예상 증액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나 약속 같은 건 없었고 일단 인수위 쪽에서 검토해 볼 테니 일단 시위를 풀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오가지 못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후에 이루어진 전장현 내에서의 논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위는 풀고 대신에 연속으로 이제 릴레이 삭발 시위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수의 답변이 속 시원하게 받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투쟁 방법이나 그쪽에서 시위 방식을 바꾼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전장현 쪽에서는 인수위 쪽에 이제 4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데 네.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그리고 시위 방식을 바꿔서라도 계속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전략적 후퇴 4월 20일 또다시 2차 시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위는 중단됐는데 삭발 투쟁을 이어가지만요. 취재에 공감한다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방식은 공감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위해야 될까? 막상 대안을 제시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데 집회나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이런데 유명한 우리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 팔을 마음대로 흔들 자유는 상대의 코앞에서 멈춰야 된다. 당신이 두 팔을 마음대로 흔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대의 코를 때려버리면 안 돼요. 코앞에서는 이게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입해 보면 저는 장애인 단체가요. 예를 들어 성광장에서 피켓 들고 집회하는 거 얼마든지 그거는 헌법의 기본권에 저는 속한다 봐요. 그다음에 지하철 안에 타가지고요. 타서 시위에도 저는 괜찮다 봐요. 다만 이제 문 있잖아요. 문을 갖다가 못 닫게 딱 이게 휠체어로 문을 막아버린다. 출근 제한. 그러면 이게 출발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 또 장애인 단체는 한 번에 이게 휠체어가 받기 때문에 그랬지 그런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그 부분의 팩트는 정확하게 단정을 못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문을 못 닫게 막으면 그거는 이제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삭발도 하지만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되 상대의 코앞에서 멈춰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를 준수하는 그 선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장애인 단체가 인수위 측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당대표의 사과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전달하겠다. 이미재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이제 궁금하고 물꼬도 좀 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차별연대는 어제부터 그냥 탑승만 하고 있다. 진작 이렇게 탑승 시위만 했다면 됐을 텐데 이제 방식에 대한 이견인 것뿐이다.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에서 책 잡을 게 없으면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면 약자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걸 쭉 들어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사과할 듯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거는요, 이게 논리만 가지고 이게 논쟁을 하는 그보다는 이게 국민의 어떤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요. 그 중에 국민 중에서도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곳을 이게 더 눈물을 닦아주는 이게 정치 아닙니까? 꼭 이게 논리만 가지고 논쟁을 해서 이게 뭐 이긴다? 그런 게 정치인의 저는 자신은 아니라 봅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 한다면 제가 대표라면 먼저 이게 찾아가서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충분하게 대화하고 요거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게 설득을 해야죠.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이게 본 기사는 진심으로 이게 찾아가서 소통하고 어떤 게 문제 해결을 노력 이게 안 보이고 무조건 이게 그 남한테 불편을 주면 되느냐 또 이게 장애인 여성을 소수자라고 이게 무조건 그러면 치외법권처럼 무조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공당의 대표 자격으로 아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단체의 엄청나게 심적으로 저는 이게 가해 행위를 했다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상했겠습니까? 진심으로 저는 사과하고 그래야만 이게 또 선거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준석 대표 가장 저는 이게 비판하고 싶은 게 본인이 당 차원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슈 파이팅 하고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본인이 제1야당에 좀 있으면 여당이죠. 대표인데 이게 개인 자격으로 이슈 파이팅을 장애인 단체가 해야 됩니까? 자기 모든 은행과 행동은 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당대표라면 일단 듣는 게 맞는 것이 아니 이런 말씀이시고 이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방식도 잘못된 거 아니냐 방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 대선 전에는 뭐 세대 아니면 성별 갈라치기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엔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두둔에 나섰습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이게 건강한 논쟁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건강한 논쟁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이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지금 전장련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언급들이 있었냐면요.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 비문명적 시위다. 사실은 이런 발언들은 모욕적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한 그런 무슨 논쟁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제 제1야당의 대표고 이제 곧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고 곧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설사 여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비문면적 시위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한 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적합하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건강한 그런 논쟁이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식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도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 대표 리스크 다시 한번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일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섣불지고 불속으로 뛰어든 셈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그동안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좀 키워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장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 가지만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 젠더 갈등을 이용했죠. 여성 문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대 갈등. 바로 이게 세대 포유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 장애인 단체 갈등.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분열만 갈라치기로 이게 해왔잖아요. 이런 정치로는 이게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이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저는 이 이준석 대표 이 발언을 보면서 너무 이게 당대표로서 좀 이게 전에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이게 엘리트주의에 젖어가지고 어떤 이게 공리주의, 우리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공리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지만 제가 이게 철학할 건 아니지만 우리 롤즈의 정의로 보면 오히려 이게 사회적 약자한테 더 배려하는 거, 이게 정의다. 이런 게 또 정의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철학적으로 모든 걸 이게 엘리트주의, 공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럼 이게 시민들의 불편하고 장애인의 문제하고 형량해 보면 불편이 더 크니까 장애인 단체는 잘못된 거야. 이런 이게 사고에 젖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분에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정치 자격이 없다 봐요. 이 정도면. 결국에 정치라는 거는 항상 말했지만 어떤 게 눈물을 닦아주는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더 배려해주는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이게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선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갈라치기는 이래 봅니다. 네, 결국에는 당대표의 철학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당의 대표가 이제 곧 될 분인데 이 대표의 뭐 발언 그리고 태도 그렇고 시선까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정치 스타일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되던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정치 스타일이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젊은 이제 보수적인 젊은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사실 당대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식의 정치가 과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기도 충분합니다만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타일을 이게 좀 바꾸려고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서종욱 변호사님 관련된 질문. 혹시라도 발언과 태도 이준석 대표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달라질 필요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본인에게 큰 정치인으로 크려면요. 좀 이게 저는 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모든 걸 이게 엘리트주의. 지금 이게 지방의원도 시험 봐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꼭 시험 봤다고 이게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게 초등학교 노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하버드 노고, 과학고 노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모든 걸 시험으로 하자. 이런 게 엘리트주의도 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공리주의. 모든 게 딱 형량해서 무조건 이게 다수 이익 쪽으로만 다 가면 소수에게 누가 보합니까? 본인이 이게 좀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이게 변경될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네, 이번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시위, 정치권의 대응, 건강한 논쟁으로 좀 번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